작년에 삼성전자가 270조 매출 올렸고요. 54조의 순이익을 냈어요. 그 54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주고 그 다음에 냉장고, TV 사주고 그죠? 반도체 수출해서 번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핸드폰 써줬다고 해서 54조를 전화해가지고 소비자님, 훌륭한 소비자님 저희 거 써주셔서 저희가 이익이 많이 났는데 요걸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계좌번호 주세요. 혹시 이거 전화 받으신 분? 없죠? 근데 애터미는 전화해줘. 여기서 물건 사면 전화해준다고요.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35%를 돌려줘요. 회사 매출에 아까 작년에 1조에 1,000억 했잖아요. 3,800억을 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8,80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 올해 제가 소득 신고를 딱 하려고 했더니 이미 1억 3천이고 아마 연말까지 가게 되면 2천씩 1,500에서 2천씩 나오게 되면 한 4, 5천 더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1억 8천 정도 세무 신고할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한 4억 정도 신청할 것 같고요. 중국 들어가면 무조건 10억 신청하게 됩니다. 이런 정보예요. 그런데 이걸 주면 뭐라 그래요? 너나 하라고 그런다고.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렇게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 정보가 헷갈리는 정보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안목을 키우는데 제가 포커스를 맞춰드릴게요. 애터미보다도요. 이 안목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는 뭐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8살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예? 그러다가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니까 같이 따라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열심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한양공대 1,800명 중에 그래도 신입생 대표 10등 안에 들어가서 제가 1등 한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분명히 10등 안에 들어갔어요. 10명이 제가 갔으니까 10명이 선설했거든. 과별로 제가 건축공학과를 이제 건축공학과 대표로 제가 대표 선서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취직이 제일 잘 되는 과가 81년도에 들어갈 때 가장 취직이 잘 되는 과가 건축공학과였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한양공대에서도 제일 셌다고요. 기계공학과하고 건축공학과가 셌고요. 4등이 전자공학과였어요. 산업공학과가 5등이고 그때 화학과인가 뭔가 해서 이렇게 그때는 그러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1등이 전자공학과가 1등이 되고요. 졸업할 때 85년도 되니까 제일 취직 안 되는 과가 건축과가 됐어요. 왜냐? 84년대 중동전쟁이 터지니까 건설공이가 팍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취직이 제일 잘 되는 과로 들어갔는데 그 선택을 했는데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취직이 제일 안 되는 그때 제가 선택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택을 하는 거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젊은 분이시니까 자 국을 젓가락으로 떠야 돼요? 수저로 떠야 돼요? 국 뜰 때 젓가락으로 뜨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젓가락으로 뜨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안 떠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숟가락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축가를 선택했으니까 그냥 건축가로만 계속 떠.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시대 변화 흐름을 성공한 사람들 읽어요. 시대 변화를 읽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을 만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배운 것만 선택해요. 그냥 젓가락이야. 난 젓가락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국 뜨는 거야. 힘들게 계속. 이게 잘 떠지는지 안 떠지는지 생각해야 하나요? 안 하고 열심히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자랑하는 일이라 전 수많은 선택을 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양대 공대를 졸업하고 장교로 가는 것이 사병보다는 취직이 안 되니까 장교로 가는 것보다 사병으로 가는 것보다 장교로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장교 시험을 학사장교 시험을 봐서 제가 학사장교 7맥이 돼서 5맥이 돼서 7기로 제가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40개월의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 이제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디를 선택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건축의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현대건설이 제일 크잖아요. 현대를 갖다 들어간 거예요. 현대를 들어갔는데 제가 신입사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한 달밖에 출근 안 하고 나머지는 대기 계속 데모하니까. 그리고 그런 걸 보고 났을 때 제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현대에서 다시 시험 준비를 6개월 해서 89년도에 제가 삼성 29기 공채로 이제 또 들어갔습니다. 또 삼성 29기 공채로 들어갔을 때도 제가 대표 선수하고 들어갔어요. 공채 대표로. 그러니까 멍청한 놈은 아니겠죠. 예?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어떻게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열심히 살면 네 인생은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리고 삼성을 선택하고 나서는 굉장히 제 삶이 좋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5세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뭘 선택했냐면 제 분야에 확고하게 자리를 매김하기 위해서 삼성에서도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 분야에서 이제 절대 나를 못 자를 수 있는 자격을 획도하자. 그래서 건축기술고시인 건축기술사 시험을 제 동기 중에서도 또 제일 빨리 따요. 그래서 1995년도 35세 한국경제신문 1면에 45회 건축기술사 이렇게 40몇 명 합격하는데 딱 그 신문에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오르다가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집에서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제가 38에 알게 된 거예요. 슬펐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내가 먹고 사는 거는 해결되지 내가 부자가 될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38에 제 마음속에 찬바람이 불 때 요놈의 A가 들어옵니다. 20년 전에. 딱 38. 제가 지금 이제 57세니까 딱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왜?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을 갖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못 된다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검토를 해봤더니 자본이 없이도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게 아니라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50년 정도 이렇게 진행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서민이 부자 되는 거를 역사 속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그 무시무시한 다단계 업종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저희 와이프가 부자 되는 거 원해서 환영했을까요? 두들겨 말렸을까요? 말린 정도가 아니라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동네 창피하게 도대체 삼성에 그리고 못 나가는 애도 아니고 전략기획실에 있고 기술사라는 놈이 그런 다단계 한다고 동네 소문나서 쪽팔려서 못 살겠다고. 제발 그 세제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비비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동생들 꼬셔가지고 자꾸 하지 말고. 동생들도 놀러만 오면 막 얘기하니까 동생들이야. 오빠 됐어. 형 제발 그만 얘기해. 그렇게 거절당하고 또 제 동기들한테도 또 얘기를 했는데 한 40몇 명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들. 다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포기하려다가 우리 스폰서한테 물었어요. 그때. 예? 왜 나만 안 돼요? 그랬더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1년 만에 문 사장님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몇 개월만 더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그다음부터 잘 된 거야. 잘 돼서 남들이 성공한다는 다이아몬드까지 제가 41에 다이아몬드가 돼서 잡지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연금 소득자가 되니까 삼성 다녀야 한대요? 그래서 때려쳤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때려쳤는데 한 2년 지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조직이 더 성장하고 돈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돈이 줄는 거야.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되고 나면 좀 쉬는 게 이 사업의 원리인데 이게 더 열심히 뛰어도 더 소득이 자꾸 주는 거예요. 그 내가 뭐가 판단이 잘못됐지 이제 다시 한번 본 거예요. 봤더니 아메이 회사 훌륭한 회사입니다. 정말 훌륭한 회사예요. 많은 사람 서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줬고요. 좋은 제품 유통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세월 속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물가 따라서 오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못 쓰는 거예요. 원인을 봤더니 내 회원들이 물건이 비싸니까 좋은 건 알겠어. 근데 비싸니까 어떻게 해요? 안 써. 아니, 안 쓴다는 표현보다는 못 써. 못 쓰고 어디를 가요? 할인 매장 가거나 그때 이제 인터넷 매장이 조금씩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가 6만 명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이 애터미 아메에서만 썼더라면 전 그걸 계속 했었어야 돼요. 근데 자발적 재구매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재구매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요. 물건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물건 좋았다니까요. 가격이 비싸. 어디보다 일반 유통 슈퍼보다 할인 매장보다 이런 쿠팡이나 인터넷 매장보다 비싸니까 서민들은 못 쓰더라는 거야.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매출이 주는 거야. 그럼 업종이 자꾸 느니까.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할인 매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인 매장을 제가 95년도 기숙사 있을 때 분당 이마트 여기 있는 거 있죠? 그거 제가 지은 거예요. 20년 전에. 22년 전에. 그래서 그렇게 할인 매장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않았어요. 전국에. 근데 이게 한 십몇 년 쭉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전국의 할인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으니까 일반 소비자들은 싼 쪽으로 가는 거예요. 품질보다는 어떻게 해요? 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막을 수 없어서 이것도 이제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좀 봤더니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자는 거예요. 1대 99. 돈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99에 있는 돈을 다 먹는 시스템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애터미 안 하셔도 돼. 오늘. 굳이 안 해도 돼요. 선택은. 근데 안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했는데 1대 99의 사회가 우리는 속해 있는 사회예요. 자본이 없거나 뭐한 사람들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 인간이 필요 없는 제4차 혁명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젊은이들은 이런 쪽에 AI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저희들은요, 재취업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 따라할게요. 요거는 대체 가능한 노동력은 요 AI 로봇이나 여기에 대신에 우리한테 일자리를 주질 않아요. 대체 가능한 노동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이. 일자리가 앞으로 5년 내로 이렇게 없어진대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생각해봤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봤더니 저는 얼추 애터미 안 해도 먹고 살아요. 왜? 이거 안 했을 때 영어회사 대표로 그래도 연봉 약 한 8천에서 9천 정도 받았으니까. 아쉬울 게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아버지도 서울대 나오시고 정치학과 나와서 굉장히 저희들 똑똑하셨던 분인데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자 관련되는 책을 많이 읽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경제신문을 읽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매일경제신문을 읽었다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자그마하게 주식도 투자를 했어요. 주식 투자도 제가 잘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근데 결국 해보니까 결국은 까먹게 돼 있어. 왜? 정보의 차이가 있어요. 10번 잘 찍다가 한 번 잘못 찍으니까 망가지더라고요. 주식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과 이 가난한 길에 대한 연구를 한 거를 수백 권 책 읽었어요. 진짜 한 20 몇 년 동안. 그러고 정리를 해봤어.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왜 서민들이 열심히 사는데 점점 가난해지고 별로 부자들은 열심히 안 사는데도 부자가 되는가? 그 원인이 있더라고요. 책들이 쭉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정리해봐. 수백 권의 책을 읽고 정리. 제가 딱 보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길이 달라요. 걷는 길이.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 체크해 보세요. 애터미 안 하셔도 되는데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세요. 꼭 내가 부자로 앞으로 살 가능성이 있나? 아니면 계속 가난할 건가? 앞으로 또 지금도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 부자들은요 출신 성분이 달라요. 부모가 부자면 부자예요. 부모가 가난하면 가난할 확률이 높아. 자, 내가 부모가 부자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대체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서민들의 생각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가난한 게 아니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정관념화 돼 있어요. 네? 자기가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하다고 모른다니까 먹고 사는 문제 정도 해결한 거를 굉장히 뿌듯해야 하는 거야. 의식구조가. 자, 구성비로는요 1%가 부자고요. 나머지 99%가 다 어떻게? 가난해요.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소득의 근원이 요건 자본소득이 아니라 수독이 아니라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이 돈을 버는 원천이 자본이 자본을 버는 원천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서민들은 노동. 수입원이 내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내일 직장에 안 나가면 돈이 안 나오는 거야. 자, 의사들도 부자에 가난한 거야? 변호사들은? 가난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노동소득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요. 결국 가난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노동이 끝날 때 그때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먹고 사는데. 네. 자, 소득의 성격이 달라요. 자가발전적 지속적 소득이 돼요. 말이 좀 어렵나요? 자가발전 지속적 소득이 돼. 뭐냐면 자본이 시스템이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기 건물. 이 건물주가 이래요? 이 건물이 이래요? 저 여기 지금 4년째 왔다 갔다 하지만 건물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매달 이거 1,400만 원씩 넣거든요. 매달 이거 넣는다고요. 누구한테? 건물주한테. 근데 요게 세월이 가면 점점 임대료를 올려 안 올려요? 몇 년 더 지나면 이게 1,600만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점점 오르겠죠? 예?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몸값을 올려. 예? 그리고 분당이 처음에 개발될 때 이 땅값이요. 그죠? 분당 제가 처음에 개발할 때 삼성 저기 무슨 역이에요? 서현역 공사도 제가 했거든요. 그때 완전히 허무벌판이었어요. 그때 옆에 우리가 지었던 삼성 10원 아파트 33평이 6,600만 원에 분양했는데 미분양이 났다고요. 예? 근데 지금 얼마요? 6억이 넘어요. 6억이 넘어요. 예. 스스로 몸값을 키워나가는 게 그게 어떻게? 자본소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번 월급이 딱 정해지면 한정적 소득이에요. 그리고 가다가 끊겨. 그런 소득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결론적으로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스템에 속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삼성의 주인이 아니라 삼성에 다 가서 소속이 돼 있지 삼성의 주인이 되지는 못하더라고. 일은 주인같이 일하라고 얘기를 해서 주인처럼 일했는데 결산을 할 때 돈을 저한테 줘요? 자기네들이 까죠? 제가 분당 여기 이마트 할 때요. 제가 6개월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돌간 작업하느라고. 24시간 돌간. 에? 그래서 50억을 더 벌어줬다고요. 삼성에. 그래서 제가 표창을 받았어요. 200개 현장 중에 우수 사원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최우수 사원으로. 예. 그래서 표창을 받았는데 제가 얼마를 받았을까요? 50억을 벌어다 줬는데 100만 원. 그때 제가 분당 이마트 95년도에 지으면서 그게 끝나는 게 96년도 말이거든요. 그때 고민이 빠졌던 거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이익을 나한테 주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퇴직을 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그때 성찰하게 된 거예요. 37에. 그래서 주인이 되고 싶었는데 주인이 되려더니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본주의를 뜯어보니까 자본이 주인이래.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을 가진 사람만이 주인이 되게끔 돼 있어. 나는 자본이 없는 거야. 머리는 있고 뭐하는데 자본이 없어.
그리고 분배 방식도 독점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이익에서 배제돼요. 응.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지출하면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거를 자산 취득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애터미하고 제일 관계가 있는 건데 잘 볼까요? 돈을 내가 지출했어요. 그죠? 뭔가 샀다고. 샀는데 다시 돈이 알파가 붙어서 들어와. 요걸 뭐 하는 행위라고 그래요? 자산 취득 행위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자산이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고 쓰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이게. 네? 부자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을 그냥 써요. 돈을 그냥 지출한다고. 지출하고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걸 부채라고 그래. 돈을 지출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채. 이빨 닦으시잖아. 머리 감으시잖아. 어디 가서 사죠. 그죠? 내가 돈을 칫솔을 사고 그 다음에 화장품을 사고 김치를 사서 슈퍼에서 먹었어. 돈이 들어와요? 돈이 나가요? 그럼 무슨 활동? 부채 활동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애터미가 어떻게 해서 서민이 부자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알려면 이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자산 취득이냐 부채 취득이냐. 응? 근데 더 골 때는 슬픈 것은요. 부자도요 상속이 되지만 가난한 것도요 세습이 돼요. 이것도 병이에요, 병. 생각이 고정관념이 병들어서 이렇게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애터미 여러분들이 딱 5년에서 7년 하면 100억짜리 건물주가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지금서부터 1시간을 내가 어쨌든 어떤 이유에 온지 모르지만 좀 제대로 그런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100억짜리 제가 정보라고 그랬어요. 100억짜리 최소. 예? 자, 여러분이 100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임대료가 나옵니다. 아까 자산 소득이 나와요. 시스템 소득이 나와요. 인세 소득이 나와요. 저절로 임대 소득이 나오니까 건물이 이래요. 그리고 이 건물이 저희 인덕원 센터도 그 양반이 16년 전에 그 건물 살 때 19억에 샀대요. 근데 지금 시가가 50억이 넘어요. 네? 그리고 그분은 42살에 샀어요. 한 10년을 젊어서 고생을 해가지고 그걸 사고 갔어. 19억짜리로. 그리고 캘리포니아 가서 해변가에 저택에서 한국에 안 들어와. 놀아 맨날. 근데 돈은 계속 들어갔어. 그 당시 때는 2천만 원씩 들어갔는데 지금 3,500만 원씩 들어가. 예?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어떻게? 건물이라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와요. 며칠 전에 왔더라고. 왜? 건물이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어디 깨진 데 없나 그거 보수하는 거. 저도 그래서 문짝 좀 보수해달라고 그저께 신청을 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또 이 사람은 이 돈이 계속 올라가. 물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이 재산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또 올라가죠. 그런 소득과 똑같다면 월 1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4천만 원 애터미에서 4천만 원 버는 일은 진짜 침팬치만 아니면 벌 수 있게끔 해놨어. 여러분 침팬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진짜 부자라고 하고 시스템 소득이라고 합니다. 권리 소득이라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삶에 대한 것들 아까 쭉 기초해서 요거 정리하고 1부, 2부, 3부 중에 1부를 끝낼게요.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사실은 38에 이걸 성찰했던 거예요. 제가 맷돌을 어느 날 보는데 갑자기 내 모습이 보인 거야. 맷돌을 돌리려고 했더니 맷돌에 내 손잡이가 없는 거야. 이 손잡이가 뭐예요? 어처구니, 어이가 없어. 뭐냐면 남의 삼성에 가서 일하는 남의 맷돌은 열심히 돌려주는 거야. 삼성에서 집 짓는 거 수천 채를 짓는데 나는 가서 남의 집을 짓는 일에는 그냥 하루 종일을 해. 근데 내 집을 짓는 일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남의 맷돌만 돌려주는 거야. 내 맷돌을 딱 내 집을 지으려고 돌리려 했더니 내 어처구니가 없어. 내 어처구니. 남의 어처구니만 있는 거야. 삼성 어처구니만 있어. 내 게 없더라고. 내 거. 돌리려 했더니 안 돌아. 이게. 예? 자본이 너무 작아. 어처구니가 아니라 젓가락이야. 젓가락을 놓고 돌렸더니 띡 부러지는 거야. 그게 아메이였어요. 아메이가 그나마 어처구니라고 해서 집어넣어서 돌렸더니 조금씩 돌아가다가 딱 부러져 버리더라고. 그리고 제가 41에 성찰한 게 뭐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왜 서민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스티브 잡스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 만분지 1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보편적이고 대체 가능한 분들은 대체로 어처구니 없이 살더라는 거야. 그 어처구니가 자본력이고 그 어처구니가 정보력, 차별적 지식이고 세 번째 그 어처구니가 권력이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서민은 자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어.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남의 맷돌만 돌리다가 꼴까닥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제가 책을 쓰기로 그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원고가. 예? 요 책이 나올 거예요, 이제. 원고를 그때 38에 정리해놨다니까? 어처구니 없는 세상. 이대로 살다가 안 되겠다. 뭐라도 하자. 이게 부제목이었어요. 자, 그러면 애터미가 그런 도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는데 전 그 도구라고 믿었고 그 도구를 통해서 저는 3년 전에 가난을 끊고 지금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애터미의 어떤 보면 뭐냐. 여러분들 어쨌든 아까 그런 이유로 가난 혹성에 갇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우주선이야, 우주선. 가난 탈출 우주선. 애터미 회호예요. 근데 애터미 회호에는 반드시 혼자 타면 안 되고 4명을 동반 탈출시켜야 된대. 4명을 동반 탈출시키지 않으면 이게 작동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4명을 모셔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모셔온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게 뭐냐? 우주선 운전법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운전법을 안 배운 상태에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막 날아가다가 잘못되면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렇게 해서 애터미 10년 동안 저 운전법이 서툴어서 떨어져 죽고 또 타고 가다가 이거 다단계 아니냐? 너무 못 믿겠다 해서 이거 문 열고 뛰어내려서 죽은 랜드가 있어요. 애터미 디즈랜드라고. 그게 한 700만 명 정도 돼요. 700만 명.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뛰어내리는 거야. 다단계인 줄 알고. 또 나는 또 운전법 모르니까 어떻게 실어놓고 자꾸 떨어지는 거야. 추락하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까지 오늘 같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운전하지 말라 이거야. 운전 잘하는 스폰서가 있어. 베테랑 운전수의 그 탈출선에 여러분이 구성원이 돼서 타시면 돼. 타서 몇 번 여행을 해보면 답이 나와. 그리고 배워. 운전법을 배운 다음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태우라고요. 너무 성급히 태우다 보니까 자꾸 너나 하라? 어쩌다 그렇게 됐니? 너나 이제 그래 네 남편 뭐 이제 잘렸냐? 내가 화장품 하나 사줄게. 이런 말에 빈정상하니까 때려치는 거야. 에? 아까 요거 자산 얘기했죠? 자산과 부채. 자, 돈이 요거 하나, 요거 퀴즈 하나. 아까 자산과 부채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산을 키운 걸까요? 부채를 키운 걸까요? 그거 이제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래. 아니래. 자기는 자식이 자산이래. 그러세요, 어머니? 근데 어떻게 애가 장가를 안 갔나 보죠? 그랬더니 장가는 안 갔대. 지금 직장 다니고 하니까 20 몇 년을 투자를 했잖아요. 애 키우라고 대학 보내고 뭐하고. 근데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한 2년 했대. 2년 동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근데 곧 결혼하지 않을까요? 했더니 맞대. 지금 만나는 애가 있대. 그러면요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며느리가 아드님이 며느리한테 돈을 줄까요? 어머니한테 돈을 줄까요? 했더니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야.
며느리 줄 것 같거든. 그러면 내가 며느리 자산 키운 거예요? 내 자산 키운 거예요? 아들은 절대 자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자산이 아니라고요. 며느리 자산을 키운 거지. 이 성찰하더니 벙찌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그 어떡하지가 마음이 새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자립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요. 애터미를 해야지 뭘. 자 그러면 애터미를 안 한다 치자 이게야.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다 하죠. 이건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선수야 이거. 생각 없이 물건 쓰는 것은 어떻게? 그동안 그냥 프로야 프로. 소비하는 건 프로야. 무의식적으로 잘 써. 그냥 쇼핑몰 한번 딱 봐가지고 인터넷 TV 돌리다가 뭐 하나 탁 나타나고 바람이 솔솔 불고 그런데 바바리 저 코트가 뭐 반 가격에 요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널 고정. 보다가 어떻게? 빠져 들어가. 자 이제 이제 30초 남았네요. 요번 구성 진짜 이런 거 없죠? 아이고 그죠? 오늘 호스트님 어때요? 요번 우리 너무 특별기획 잘했죠?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마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클릭. 일단 주문하고 보자. 그리고 요새는 또 주문도 안 해요. 뭐라고요? 전화만 남기세요. 전화 남기는 게 뭐가 어려워요? 전화 남긴 사람들 추천해서 벤츠도 주잖아요. 일단 어떻게?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원이 받아서 솔솔솔솔 꼬시면 필요도 없는 거 어떻게? 또 사. 우리는 소비하는데 아주 잘 훈련돼 있다 이게. 우리의 특기는 뭐? 소비. 돈 버는 자산을 갖다가 하는 것은 못했지만 소비하는 것은 어떻게? 자동. 무의식적으로 너무 잘해. 예? 사시사철 바뀔 때마다 우리 와이프도 옷 갈아입어야 돼. 분명히 사가지고 왔어. 근데 야 새 옷이네. 아니 작년에 샀어. 그래. 알거든요 저는. 작년에 산 게 아니거든 분명히. 근데 꼭 얘기하면 작년에 샀는데 당신 몰라 이러는 거야. 여자의 사치는 죄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본능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백도 여러 가지야. 백도. 그럼 백 많다고 하면 뭐라 하냐면 요 옷에 안 맞아. 요 옷에. 계절마다 또 달라야 돼. 또 기분 따라 달라야 돼. 또 나갈 때마다 용도마다 달라야 돼. 거기에 맞춰서 구두도 바뀌어야 돼. 아주 피곤해. 구두도 어떻게? 롱부츠에다가 뭐 빼딱구두에다가 뭐 별게 다 조합이 돼야 돼. 옷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어떻게? 체질이다. 이 특기를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쉽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애터미를 또 안 한다 치자 얘기야.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돈을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중산층 중에 450 정도면은 굉장히 중산층이에요. 그죠? 소비 패턴을 봤더니 약 72%가 생필품을 쓰더라는 거예요. 얼마를 써요? 27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집세, 월세, 자동차 뭐 이런 거 할부 갔는데 생활을 합니다. 현금으로는 거의 제로죠. 항상.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 노동수익이 딱 끊기면 어떻게 해요? 가난의 길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버니까 쓰게 돼요. 자, 근데 주로 어디 갖다 써요? 어디 갖다 쓰냐고. 마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트 간다니까? 마트 가서 써. 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옛날에는 근데 슈퍼에 가서 샀어. 근데 할인 매장이 20년 전 생기고 나니까 할인 매장 가서 많은 사람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2010년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니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소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쿠팡, 알리바바 이런 데입니다. 어디 가서 써. 어디든 간다 쓴다니까 소비를 시키지 않아도 부채 활동을 죽을 때까지 한다. 그쵸? 근데 거기 가서 죽을 같이 쓰면 한 2년 모았더니 돈을 갖다가 적립해 준대. 이건 싫어요. 제가 이마트 이제 끝나가지고 이제 짐을 다 실었어. 쭉 나오는데 갑자기 세우래. 왜?
그랬더니 적립하는 거 포인트 카드 안 했대. 그러면 또 기다렸다가 다시 포인트 카드 해서 나는 많이 주는 줄 알았어. 2년 모아봤자 1,000만 원 쓰면 얼마 준다고요? 9,600원. 짜장면 한 그릇 반. 그런데 만약에 35% 캐시백 적립하는 마트가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절로 간다. 35% 적립해주는 마트로 바꾼다. 네? 그거 어려워요?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마트가 무슨 마트? 애텀이야. 이걸 모르니까 다단계인 줄 알아. 어? 아주 논리가 간단한 거예요. 여기 가서 모아봤자 안 되는 거 여기 갖다 썼는데 돈을 누가 벌어요? 여기 주주들, 주인들,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자들. 우리한테 안 나눠줘요. 주주가 아닌 사람은. 에? 근데 애터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단계야 애터미가? 해피는 왜 다단계로 하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요.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없어요. 주주가 이익이 났는데 회사가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이익을 주면 불법으로 걸려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애터미 회장님이 혼자 주주로서 다 먹어도 된다니까? 인터넷 쇼핑몰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팔면 와요, 안 와요? 자, 아까 35% 이거 돌려주는 거 말고도 어떻게? 가격이 30% 40%가 싸대. 그거 들고 있는 생수 있죠? 요 생수 슈퍼 가서 사면 강원 심층수 슈퍼 가서 사면 1,000원이에요. 할인 매장 가서 사면 800원이에요. 애터미에서 하면 640원이야. 이 정보를 드린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또 얼마가 150원이 캐시백이 있어. 에? 그러면 일단 캐시백은 둘째치고 어디 가서 사야 돼요? 1,000원 주고 사야 돼요? 할인 매장 가서 800원에 주고 사야 돼요? 여기 640원에 사야 돼요? 그거 하자는 거야. 딴 얘기가 아니고 다단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 하자는 얘기를 전달하셔야 돼. 에? 이건 못할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거기 이렇게 싸게 주고도 아까 캐시백 150원을 또 캐시백해서 또 주겠대. 그거 돌려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그거 돌려받는 방법 가르쳐 주는데 뺨 때리겠어요? 고맙다 해야 돼요? 뺨 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마시라니까? 쓰게만 하라니까? 그리고 진짜 돈 벌고 싶으면 그때 가르쳐 주시라고. 강남 땅을 왜 그냥 막 나눠주시냐고. 대가를 치르게끔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한 마음으로 이걸 나눠줬을 때 그 정보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 내가 다단계 하는 거로 인식되니까 다단계 하는 것 좀 부탁해. 한 번만 와주세요. 친구야 한 번만 들어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너 나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할게요. 튕겨야 산다. 튕겨야 돼. 여러분들 애터미 하는 거 여러분들 튕기는 거예요. 강남 땅 내가 나눠줄까 말까? 나하고 원수 같은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 강남 땅을. 어? 그거요 그거. 아무나 데리고 오지 마시라고. 어? 여러분하고 같이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나눌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따가 요 세 가지 조건 얘기할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소비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 아니겠냐 이게야. 그 아이디어를 만든 게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에도 다단계 많았는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야. 그 안목이 없어. 그 조금 다른 것을 몰라. 자, 이것도 생수예요. 그죠? 근데 이게 해양 심층수 생수예요. 해양 심층수. 그러면 일반 생수하고 이게 다른 것이 뭔지를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물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해양 심층수에는 혈전을 용해해 줄 수 있는 혈전 용해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게끔 돼 있고 당뇨병에도 좋고 어떻게 암까지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물 먹어야 돼요? 해양심층수 먹어야 돼요? 저도 이게 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왜? 애톰 회사가 추천한 거니까 제가 KBS 스페셜이라는 걸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해양심층수가 특별한 거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몸이 많이 축났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해집니다. 해양심층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이걸 1년간을 먹었어요. 정상이 됐습니다.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상이 됐다니까? 예? 그리고 이 혈액 순환이 좋아지면 남자들 그것도 좋아지는 거 아시죠? 비아그라가 그런 거예요. 혈이 움직이는 것이 좋게끔 되는 거예요. 혈전이 끈적끈적한 게 피가 맑아지니까 혈기 왕성해지는 거예요. 피부도 좋아지고 젊어지고 원기 회복되고 팔팔해요. 제가 이런 강의를 8시간 해도 전 끄떡 없어요. 이제는 8시간 해도 끄떡 없다니까요. 예? 여기에 해모임이라고 하는 절대 제품이 있어요. 암도 예방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원기 회복해 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것. 그런 걸 같이 먹다 보니까 정말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잘 볼게요. 애터미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을 나눠주게 되고 어떻게 때문에 싸지냐 이게. 똑같은 물건인데 어떻게 싸게 주냐 이게 다른 데보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 이해 안 됐어요. 좋은 물건인데 할인 매장보다 더 싸게 판대. 백화점 물건을 어떻게? 할인 매장보다 더 싸게 판대. 더 쉽게 얘기할게요. 그랜저를 티코보다 더 싸게 판대. 믿겨져요? 어떤 일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처음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애터미 처음 설명 들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모임이라고 아까 하는 거, 아까 뉴스에서 그랬죠?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라 원자력 연구원입니다. 발전소가 아니라. 그게 원자의 뜻과 아름다움을 믿자. 그래서 이제 그 붙여가지고 애터미가 됐는데, 그때 처음 개발됐을 때 76만 원짜리가 지금 10분지 가격 7만 6천 원에 팔아요. 10분질 가격에 판다고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격이 싸졌겠냐 이게요. 바로 이 유통구조 때문인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면 이제 쉬워져요. 자, 어차피 소비자가 1,000원짜리 물건이면 공산품인 경우 23%에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가는. 맞죠? 나머지는 광고하고 총판, 도매상, 소매상 이런 정상적인 루트를 거쳐서 이게 공급되다 보니까 유통마진, 광고마진까지 합쳐서 7, 80%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예? 이 돈은 누가 지출했냐? 소비자가 지출했어요. 아까 자산과 부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초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들릴 거예요. 잘 보세요. 제조회사는 300원에 만들었어요. 요 300원에 만들 때 원가가 재료비가 100원, 노동비가 100원, 관리비 100원, 판매 관리비가 100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원에 만들어 놨어요. 300원에 만들어서 이익을 챙기고 광고를 해가지고 400원에 넘겨요. 그래서 50원이든 100원을 이익을 챙겼어요. 뭘 한 거예요?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총판도 400원에 받아다가 500원에 도매상에 넘겼어요. 400원에 돈을 썼는데 500원이 들어왔어요. 이걸 칼막스에 얘기할 때는 그건 자본론에서 나오는 거는 잉여가치론이라고 그래요. 잉여가치가 창출된 거예요. 400원짜리가 잉여가치 100원이 창출돼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도매상도 500원에 돈을 써서 소매상에 700원에 넘겼어요. 자산을 취득했어요. 소매상도 700원에 받아다가 소비자한테 팔면 마진 300원이 생겨서 자산을 취득하게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소매상도 돈을 벌었어. 근데 경기가 나쁘면 이 물건을 팔 때는 돈을 벌지만 못 팔면 망해요. 그래서 저성장 시대 때는 이 소매상, 자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생산자가 300원짜리를 시중에 1,000원에 팔리는 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1,000원에 팔리는 걸 알아요.
근데 왜 700원 이익 남기지 않고 왜 100원만 남기고 총판에 넘길까요? 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재고가 넘겼을 때 이익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겁니다. 자산이. 마찬가지로 총판도 600원에 사다가 400원에 사다가 600원의 마진을 보고 팔려고 하지 않아. 그냥 도매상한테 넘겨버려. 확실하게 100원 챙겨먹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예? 도매상도 500원의 마진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소비자를 쫓아다니지 않아. 구멍가게에다 맡긴다고. 소매가게에다가 맡긴다고. 재고가 바로 폭탄이라는 거예요. 예? 부채야, 부채. 요걸 받아다가 소매상이 못 팔면, 특히 빵집 같은 거 못 팔면 어떻게? 버려. 생선 같은 거 잡아다가 못 팔면 다 썩어. 부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망하는 일은 없어. 소비자는 망할 일은 없는데 여기다가 사면 무조건 부채야. 돈이 안 들어오잖아. 소매상은 팔면 돈이 들어와. 어? 이해되죠? 여기까지. 진짜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더. 여러분이 생산활동을 하러 나갑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소주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가거나 전자회사에 취직하거나 유통회사에 취직하거나 어딘가에 취직해서 일을 해요. 그냥 예를 들게요. 그냥 소주 회사라고 치고 내가 출근을 합니다. 8시간, 10시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300원짜리를 만들어요. 나는 인건비 얼마 받았어요? 아까 100원 받은 거예요. 똑똑하시네. 100원 받았어요. 100원 받아서 10시간씩 일해가지고 이제 퇴근을 해. 딱 이제 퇴근을 해서 여기 와서 사요. 얼마 주고 사요? 1,000원 주고 사요. 근데 소주를 집에서 소주 소매상 가서 사가지고 집에 가서 술 먹는 사람이 많아요. 일반 삼겹살집이나 이런 가게 가서 구워서 먹어요. 안주로. 안주해서 이렇게 착 해요. 그쵸? 삼겹살 아니면 무슨 데 가서 어떻게? 착 그리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는 전화에다가 소주 착 먹었는데 이 1,000원짜리를 딱 계산하려면 뭐라고 찍혀요? 4,000원 찍어. 네? 자, 나는 해롱해롱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해요. 그리고 100원을 벌어. 그리고 와서 어떻게? 또 4,000원 캬! 요게 자산과 부채의 삶이에요. 절대 부자 될 수 없어. 40배 부자, 40배. 어? 할인 매장도 요걸 좀 줄인 것 뿐이야. 내가 가서 산다고 어떻게? 나한테 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여기 통신 판매도 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러면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근데 이런 세상이 와요. 앞으로 미래에는 뭐냐면 내가 생산업체에 가서 100원짜리면 그냥 300원에 줘. 300원에 받을 수 있다면 네? 어떨 것 같아요? 나빠요? 그런데 내가 혼자 가서 달라고 하면 제조회사가 안 준다고요. 네? 그게 문제야. 그래서 박항규 회장님이 생각을 해봤어.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직거래만 하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이 직거래할 방법이 없어. 이걸 한 거야. 아이디어를. 현명한 소비자를 모으자. 똑같은 아까 3,000원짜리를 어떻게 한다면, 직거래하게 되면 2,000원. 쿠팡 같은데 이렇게 직거래하면 2,000원이야. 슈퍼에서 사면 3,000원인데, 혼자 사면? 근데 여기 지역사회에서 좀 모여. 아파트 단지 100명이 모여. 공동구매해봐. 그죠? 근데 이게 10,000명, 20,000명, 100,000명 해가지고 10년 만에 500만 명이 됐네? 그래서 주문할 때 애터미가 500만 개를 주문해. 칫솔을. 그랬더니 제조회사가 어떻게? 굳이 3,000원에 팔 필요 있다 없다? 원래 가격이 3,000원이 아니었어. 원가는 1,000원이야. 원래 원가가 1,000원이었다니까? 왜 3,000원이 됐어요? 광고비,
총판, 도매상, 그 유통업자가 먹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칼막스 이전에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이렇게 써놨어. 자본주의 산업화 시대가 되면 만드는 자와 유통하는 자와 그것을 광고하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쓰는 노동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부의 분배가 정확하게 그 노동자와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갔을 때 그 나라가 진정한 부강한 국가가 된다라고 써놓은 게 국부론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자기네끼리 다 먹었어.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다 거지가 된 거야. 점점 거지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바뀌면 내가 굳이 애터미를 이 자리를 몰랐을 때, 제 얘기를 못 들었을 때는 그대로 서도 됐단 말이야. 할인 매장 가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 있었어. 그동안도 그렇게 샀는데 열심히 가서 100원짜리 받아다가 퇴근해가지고 야 친구끼리 4,000원 헬렐레 그러고 또 자고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근데 경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응? 여러분이 유통업자가 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광고업자가 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애터미가. 이게 여기서 뿅 나온 게 아니라 원래 누군가는 받아갔던 거라니까. 근데 그 권리가 원래는 나한테 있었어. 소비의 주체는 누구야? 나. 그러니까 소비자 주권이 이 모든 물건의 주권이 누구한테 원래 있었어? 소비자한테 있었는데 이 주권이 뺏겨버렸던 거야. 누구한테? 생산자와 광고업자와 유통업자한테 뺏겼던 거를 본래 우리의 권리잖아. 우리가 되돌려 회복하자 이게야. 근데 혼자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집단으로 해야 된다. 집단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동구매하려고. 공동구매하면 누가 이기냐? 내가 이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까운 사돈댁, 친구, 동생 어떻게 다 여기다가 같이 공동구매하자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야. 딴 얘기 아니라 다단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400만, 500만 이렇게 같이 여기 회원되니까 싸게 사더라 모든 물건을. 이 정보를 준 거야. 이 정보를. 에? 잘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따라할게요. 애터미는. 현명한 소비자 집단 만들기예요. 현명한 소비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현명한 소비자가 돼서 물건을 써보는 거야. 진짜 맞는 말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애터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요? 좋은 물건 싸게 쓰고 수당도 받고. 왜 수당 받아요? 광고하니까. 광고비 절약한 걸 주겠다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애터미는 광고를 안 해요. 그리고 유통을 안 시켜. 총판 도매상 할인 매장에 유통을 안 시켜. 그 유통비로 싸게 주고 또 광고를 하면 어떻게? 광고비도 아낀 거를 나한테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제조회사를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광고하는 거 쓰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소비자이면서 유통업자도 되고 광고업자도 되게끔 만든 거야. 누가? 애터미가. 에? 그래서 내가 물건을 좋은 거를 써서 싸다라고 느끼면 그죠? 동일 제품 동일 가격일 때 동일 제품 동일 용량일 때 제일 싸다면 그것이 확인됐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한다 안 한다? 그걸 시켜야 해? 저절로 해? 저절로 하죠. 여러분들이 잠잘 때 숨 쉴 때 야, 너 죽지 않으려면 밤에 숨 좀 잘 쉬라 이러고 지령하고 자 아니면 그냥 자? 마찬가지라 좋은 물건 싸게 사면 자랑하는 게 자동이라는 얘기예요. 그 특기를 살려서 그냥 하시라는 거야. 애터미는. 그럼 다른 다단계 뭐냐? 좋은 물건이긴 해. 근데 비싸게 해. 우리 거는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안 했으면 좋은 물건 쓸 일도 없어. 그냥 2,000원짜리 칫솔 쓰면 되는데 아메하니까
4,000원짜리 써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4,000원짜리 쓰고 8% 돌려받으니까 몇백 원 돌려받아. 그래도 3,000원 얼마가 지출이 된 거죠. 지출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나마 아메이는 정직한 회사예요. 합리적이라고. 근데 다른 다단계는 어떻게? 3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눈탱이 친단 말이에요. 예? 사업에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일단 나를 꼬셔온 스폰서한테 내가 앵벌이가 돼야 돼. 왜냐면 내가 30만 원짜리를 330만 원에 사줘야 위에 스폰서가 이익이 챙겨가잖아. 그걸 내가 먼저 일단 당하고, 그죠? 또 내가 눈탱이를 칠 사람을 찾으러 다녀. 잘 잡혀 안 잡혀? 요새 안 잡혀. 요새 똑똑해가지고 안 잡혀. 근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라 애터미를 안 하면 비싸게 산다고 아까. 어? 근데 애터미를 하면 원가에 산다고요. 원가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10년간 오르지 않았어요. 서민이 가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가 아까 노동 수익률을 항상 이기기 때문에 이 한전적 소득이 물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요. 노동 수익률은 올라가다 끝난다고요. 그 갭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퇴직해도 물가는 계속 올라요. 어? 여태까지 물가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민이. 예? 전세값 계속 올라요. 집값 계속 오르잖아요. 평생 벌어도 안 돼. 예? 요새 88세대, 88만 원 알바 세대는요. 한 푼도 안 쓰고 50년을 모아도 서울에 집 근처도 못 가. 사지를 못해요. 절대 부자 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어차피 써야 되잖아. 예? 좋은 물건 싸게 쓰고 이거 알리면 수당 받고. 애터미는 한마디로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이제 또 2부예요. 애터미가 이런 거나 소비 자산, 이거 좀 부자들은 자산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모았구나. 요 성찰 됐어요? 100원짜리 소주 만들고 해가지고 와서 4,000원에 또 DB 자고 또 가봐. 나는 가서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만들어서 어떻게? 30만 원 받고 집에 와서 100만 원 주고 사는 거야. 모든 게 그래. 그럼 애터미를 제대로 이제 알고 부자 되는 방법을 이제 3부로 얘기할게요. 이제부터 돈 되는 얘기야. 어떻게 해 말아요? 재밌어요? 그럼 박수 한번 쳐봐요. 오늘 아침에는 되게 추웠는데 더워요. 제가 벗어도 되겠죠? 야, 진짜 분당에 1년 만에 섰다라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네. 자, 어쨌든 애터미를 그럼 제대로 알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진짜 나도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지를 이제 알아보셔야 돼. 예? 자, 애터미를 제대로 아는데 애터미 한마디로 가격이 같으면 품질이 좋아. 품질이 같으면 가격이 싸. 어느 쪽이든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예? 그런 물건만 실었어. 어떻게? 요렇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기초지식 안목이 다 생겼어요. 똑같은 칫솔. 여기서 나오는 애터미 칫솔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칫솔. 예? 털이 달려있죠? 털. 플라스틱에. 예? 금나노로 치장이 돼 있어요. 금나노. 항균 칫솔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미세모가 잘 조합이 돼가지고 특허로 받아서 잇몸을 상하지 않게끔 하는 잇몸 개선 칫솔이에요. 요게 시중에 약국에 가면 3,500원, 그 다음에 슈퍼에 사면 3,000원 정도에 팔리던 거예요. 실제로. 장인이 34년을 만든 거예요. 칫솔로는 거의 최고로 품질은 자신 있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던 이 칫솔이 가격 조사를 해봤더니 1,000원짜리 원가가 총판, 도매상, 소매상 거치니까 3,000원이 되더라, 이게. 광고비까지. 할인 매장 가서 샀더니 어떻게? 할인 매장은 이걸 좀 줄였잖아요.
그때 2,200원에 팔더라, 이게. 2,200원에. 그랬더니 이걸 또 온라인 쇼핑, 할인 매장은 또 매장이 있잖아. 관리비가 있잖아요. 요걸 줄여가지고 아예 인터넷에서 묶음으로 파는 걸 조사해 봤더니 20개 한꺼번에 32,000원이야. 그럼 한 개 가구로 하면 얼마야? 1,600원이야.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사회시험에 초등학교 3학년 시험, 요새는 조금 애들이 똑똑해져서 초등학교 1학년도 사회시험을 요런 걸 본답니다. 경제관념을 해서. 근데 3학년 수준에 맞출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문제를 틀리면 애터미 못해. 그러니까 합격을 하려면 요거는 이제 통과를 해야 돼. 예? 요건 면접 시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똑같은 칫솔을 나는 그냥 습관대로 소매상 가서 3,000에 산다. 1번. 할인 매장 가서 조금 절약할 수 있게끔 2,200원에 산다. 2번. 쿠팡에 가서 열심히 뒤져서 1,600원에 산다. 3번. 애터미 주위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회원돼서 900원씩 사라고 한다. 다단계라고 찝찝하지만 싸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다. 4번. 몇 번? 우리 저기 오늘 사돈 때 모시고 몇 번이요? 예, 합격하셨습니다. 자, 요거 4번을 못 찍는 분들은 이렇게 돌봐드려야 돼. 애터미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돌봐드려야 돼. 돈 버는 시키지 마. 애터미 시켰다면 큰일 나. 애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지능지수로는 딱 1번, 2번, 3번, 4번. 4번을 찍는데 좀 생각을 좀 오래 하셔야 될 분들 있잖아. 이게 답이 쉽게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애터미 시키지 말고 돌봐드려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본인이 이제 성공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애터미가 김연아처럼 트리플 악셀을 돌면 10억을 주겠다. 어떻게 트리플 악셀 돌 수 있겠어요? 노력하시겠어요? 안 된대. 자, 우사인 볼트랑 100m 시합 해가지고 우사인 볼트랑 이기면 100억을 주겠대. 네,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자, 이제 국가가 이제 저성장 시대가 돼서 결혼을 하셨죠? 네? 애를 셋만 더 낳으래. 그럼 100억을 주겠대. 어떻게 한번 도전하시겠어요? 야, 도전하신대, 여기. 근데 아마 도전하더라도, 심히 힘들 거야. 내가 보니까 연식이 조금 되시는데, 그래도, 지금 30대 아니세요? 예? 근데 셋 낳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말라서.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강력으로 하지도 못할 일을 야, 네가 사랑을 증명하려면 달 좀 따가져 와. 이게 어떻게 증명이 가능하냐고요. 노력으로 되는 일이 있고 노력이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애터미가 아까 예를 들어 서민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게야. IQ 정상, 대체 가능한 노동력, 어디 가도 어떻게? 대체 가능해. 보편적 사고를 가졌단 말이에요. 쓰는 거 특기, 그죠? 순진하고 착하게 살아왔단 말이야. 그죠? 남 눈탱이 안 치고. 그런 사람도 4번을 찍을 수 있다 없다? 근데 이걸 못 찍는 거는 사람이에요? 침팬지예요? 거의 침팬지와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봐드려야 돼. 그런 사람 빼고 이 얘기를 이런 자리에 와서 10명을 데려다 앉혀놨더니 처음엔 다단계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가 이렇게 1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기초지식이 되고 안목이 생기니까 이거 애터미가 뭔지를 이제 알았어. 애터미 회원되는데 가입비가 없어. 매달 다른 다단계처럼 유지비가 없어. 그런 거 다 따져봤더니 등록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한다. 근데 이거 듣기 전에는 어떻게? 아주 극심하게 반대한다. 누구든지. 그럼 왜 그러냐 이게. 그 환경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동안 다단계 역사가 한국에 30년 정도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혀온 거를 직간접적으로 내가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애자만 들어도 됐어. 친구가 얘기하면 야 됐다 그 얘기하니까 됐다.
저는 아메이 하다가 20년 만에 다시 애터미를 하니까 친구들이 동창회에서 또 내가 요새 너 요새 뭐하니? 나 영어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애터미 부업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고개들을 돌리더라고. 야 호성이 또 병 도졌다. 20년 전에도 아메이 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 어떻게? 난리치고 삼성 때려치더니 이제 어떻게? 이제 다 늙어서 또 병 도졌다. 뭐냐면 탐욕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남의 피해를 입히면서도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뻔뻔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단계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런 걸 보니까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권하니까 어떻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해하시는 거야. 에? 이걸 먼저 이해하고 전달해야지 오늘 이걸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시키지 않는 일은 꼭 합니다. 희한하게. 시키지 않는 일은 뭐냐? 이 얘기를 갖다가 듣고 나서 절대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데 절대로 얘기를 해요. 왜냐? 애터미가 지금 사업을 제대로 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약 4만 명이에요. 회원은 500만 명인데 이 개념을 이해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 몇만 명? 4만 명이에요. 근데 애터미 회원은 지금 110만 명이야. 회원 번호는 여러분이 이제 등록을 하면 110만 번이에요. 1100만. 여러분이 그가 몇 등이에요? 1100만 등으로 지금 정보를 들은 거야, 이제. 늦어도 참 늦게 전달받은 거야. 그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이 애터미 할 사람이 아닐 정도로 엄청 부자 잘 살 거나 아니면 어떻게? 아까 4번을 이해를 못할 것 같은 정도일 거나 인간관계가 정말 힘들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고는 다 전달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110만 명 중에 지금 700만 명이 애터미를 그만뒀다고요. 코드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 코드가 없어진 사람을 애터미 뒤질랜드라고 그래요. 뒤질랜드. 애터미 사업 개념 못 잡고 죽어서 조금 하다가 뒤졌어. 모여있거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었어. 들어서 여러분이 가서 야 갔더니 전박힌 놈이 얘기하는데 야 말 되더라 막 그러면서 뭐 소비가 어떻고 자산이 어떻고 부채가 어떻고 가나 막 얘기하냐. 제가 어디 가서 이상한 놈 여러분이 직접 전달하니까 어떻게? 또 다단계에 빠졌구나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3, 4일 만에 4, 5명 정도한테 내 가까운 사람한테 확인을 작업을 해보고 너 그거 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음 미팅에 안 와. 그리고 또 본인도 뒤질랜드로 가는 거야. 계속 쌓여 여기는. 여기서는 계속 쌓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쌓이고 하는 사람은 굳건히 지켜가고 요 차이에 요것만 원리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어요. 분명히 시키지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들은 확인 작업한다고 나가서 얘기할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본성이에요.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근데 알아보는 방법이 잘못된 거야. 응? 여러분들이 고시에 합격하고 싶으면 노량진 고시촌에서 육수 삼수하는 애들 한테 가서 물어볼 게 아니라 교대 법원 근처 가서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돼. 그런데 거기에다 안 물어보고 실패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너무 신기해. 유튜브 치면요 많거든요. 굳이 알아보지 마시고요. 뭘 하라고요? 유튜브 치시라고. 애터미. 그럼 회장님서부터 이것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또 이걸 통해서 이미 월 1억씩 그러니까 연봉 1억씩 벌어가는 사람이 1000명가량 나왔단 말이에요. 검증된 사업이라고요. 예? 아까 역시 자본이 없이도 성공한 사람이 검증된 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된 사람한테 여러분 스폰서한테 가서 여러분들 특히 국장 이상들 국장 이상이 누구냐고 해서 소개를 받으시라고. 예?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길이 이제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권리라고요. 나가서 알아보지 말고 어떻게? 당신의 스폰서 중에 국장 이상, 본부장 이상 나를 만나게 해줘. 그분 바쁠 테지만 내가 확인 좀 할 게 있어. 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꼭 알아보라니까 어떻게? 나가서 뒤질래는 되는 사람한테 물어봐. 너 어떻게 뒤졌냐? 야, 일단 큰일 난다, 야. 그래, 야, 나도 큰일 날 뻔했다, 야, 씨. 너 얘기 잘해줬다. 지가 안 나와버려. 끝. 그냥 3일 쳐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본인이 아는 사람 10명을 데리고 왔다. 이걸 동시에 들었어. 2명 정도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확률이 몇 프로예요? 100%죠. 아니, 10명이 2명 할 확률이 20%고요. 10명 중에 2명 할 확률이 몇 프로냐고 물었어. 네? 그러니까 100%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방법을 만들어놨다고. 근데 내가 가서 한다고. 내가 가서 안 되는 방법으로 100% 안 되는 방법으로 가서 얘기를 해. 100% 깨질 방법으로 가서 얘기를 해. 그러고 안 된대. 젓가락으로 국 떠놓고 아이따 힘들다. 수저로 뜨라고요. 수저로 뜰 수 있게끔 해서 그냥 여기다 앉혀놓으시라니까. 그럼 이 설명 듣고도 4번 못 찍을 사람만 골라내면 돼. 예? 그리고 4번 찍을 사람만 됐고 요 사람한테도 똑같이 4번을 찍을 수 있는 사람, 형태는 사람이지만 이 지능은 침팬지와 같을 사람만 빼고 정상적인 사람만 등록만 시켜도요 계속 늘어나. 그래서 제가 3년 반 전에 40명한테 얘기했더니 한 20명은 병도단에 손가락질 하고 반 정도는 등록해서 물건을 써준다고 하면서 물건 안 쓰고요.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물건을 써줬어요. 10명을 써줬던 사람 중에 3사람이 계속 가서 이 자리에 앉혀놨더니 쉽게 해서 뚜껑 날라가고 개념 잡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14,000명을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9개월 동안 반대했던 이 사업을 9개월 동안 반대했던 그 친구는 어떻게? 지금 인도네시아 가서 어제도 50명 놓고 또 사업 설명을 했어. 제 회원이 1,800명이 늘어났어요. 요 한 달 사이에. 인도네시아에. 전 가지도 않는데. 예? 가지도 않는데 1,800명이 예? 늘고 있어. 이게 중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지금 35만 명이 등록했다고요. 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안 하고 할 때가 아니에요. 전 세계 그냥 어떻게 너의 땅으로 만들라. 가서 말뚝만 박아놓으면 다 네 땅으로 인정해 줄게. 이러고 기회를 열어놨는데 눈 껌뻑껌뻑 다단계야. 뭐야 이거.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라는 걸 아셔야 돼. 필수. 내년에 중국이 열린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목 터지게 얘기하냐. 이거는 단군 5,000년 동안 처음으로 서민한테 진짜 부자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중국이 오픈한다는 거는. 이걸 알아보시라고요. 중국이 오픈할 때 여러분들이 다 부자가 된다고. 아니 우리 여기 모두가 월 5천만 원씩 번다고요. 5년 있다가는. 그런 자리에 여기 모여 있다면 내가 오늘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아까 빌딩 100억짜리 하나씩 드리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근데 내가 꼴랑하는 게 우사인 볼트하고 100m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김연아처럼 트리플 악셀 이거 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에센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쓸 칫솔 그냥 바깥 쓰라고. 그걸 못 알아보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이거 알아보나? 그래서 내가 요즘 그래. 애텀이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속으로 아 침팬지님 안녕히 가세요. 속으로만 해. 왜? 얘기하면 뺨 맞으니까. 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게 애텀이라고 이게 딴 게 아니라 그냥 4번 찍어. 4번 찍을 만한 사람을 또 데리고 오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터미 사업부터 지금서부터 항상 크라이막스예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정보야. 여기까지는 또 다 알아 이제는. 이거까지는 다 알아. 지금부터 진짜 정보야. 고급 정보.
뭐냐면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진짜 이유는 이거는 이미 20년 전에 알았던 거예요. 아메 하면서. 뭐냐면 어차피 유통이 이게 없어지고 직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엘빈 토플로가 30년 전에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그게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면서 이게 앞당겨진 거예요. 그죠? 그것까지는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자,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고 때문에 유통을 가져갔어요. 재고 때문에. 그죠? 네? 그런데 재고 걱정을 안 하게 생겼어. 애터미하고 만났더니 무슨 얘기냐면 애터미 회원이 500만이니까 칫솔 회사 45만 개 만든 회사한테 원래 원가를 물어봤더니 1,600원이래. 자기 마진까지 붙여서.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제조하는 것은 1,200원이야. 마진까지 붙여서 1,600원에 납품해. 근데 그걸 990원에 납품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절했다 안 했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을 때 애터미 회장님이 이 제조회사의 물건을 고르는 방식을 이해하셔야 돼. 어떻게 했냐면 45만 개가 아니라 1,000만 개 만드는 기준으로 만들어라. 가격을 뽑아봐. 45만 개가 아니라 어떻게? 1,000만 개. 1,000만 개 판다니까 나 1,000만 개 팔 공장도 안 돼요. 공장도 내가 증설해 줄게. 증설 작업을 대줄게. 그거 해도 원료를 못 사와요. 원료 사는 것도 돈 줄게. 이 품질대로 늘려서 1,000만 개 납품하는 것으로 따져봐. 했더니 990원이 된 거야. 요 원리를 아는 게 진짜 애터미를 아는 거예요. 네? 모든 걸 이렇게 결정을 해요. 네? 요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 2,000만 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시작해서 중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이 1년에 칫솔을 쓰는 게 88억 개를 쓴대요.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15억 개 생산량 하는 공장을 짓고 있어요. 어디다? 중국에다가. 이게 정보예요, 이게. 이걸 알아요? 이런 걸 알아요?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어? 근데 88억 개 쓰는 칫솔 중에서 이게 애터미가 들어가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데 싸. 제일 싸.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다 바깥 쓴다 안 쓴다? 앞으로. 그때 바깥 쓰더라도 내 밑에 회원이 아무도 없으면 그 매출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알리면 소용이 없다고요. 근데 내가 알렸어. 알렸던 사람이 또 알리고 해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내 회원이 1,000만 명이 돼. 제가 아침에 일어나요. 손자랑 이빨을 딱 닦고 있어. 제가 어떻게 닦을까요? 행복하게 닦겠죠. 왜? 중국 생각하면. 그래서 손자한테 그래. 우리 회원 1,000만 명이 같이 닦는단다. 그러면 그래? 할아버지 빨리 이빨 닦고 우리 매출 얼마나 오르는지 가서 보자. 가서 탁 켰더니 어떻게? 하루에 5억씩 떠. 매출이 하루에 5억씩 뜬다고. 어? 그리고 한 달에 수당을 1억씩 줘. 근데 죽을 때까지 준대. 그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전 이 상상을 갖다가 한 지 3년 반인데 이제 어떻게? 눈앞에 보여. 아득히 멀었던 것이 이젠 눈앞에 보여요. 아니, 이젠 당연한 거야. 제가 임페리얼 못 될 확률은 제로. 제로. 10억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못 벌 확률이 제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더라고요. 한 달에 1억씩 벌면 어떻게? 3,000만 원 이상 못 써요. 나머지 7,000만 원은 아름다운 데 쓰자고 와이프랑 이쁜 얘기들만 해. 어떻게 7,000만 원을 좋은 일에 쓸까? 이게 인생이에요. 에? 에? 그런데 내가 꼴랑 뭐? 그냥 서너 명 알렸던 거야. 그 알렸던 사람이 또 알려서 어떻게? 이제 혼자 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막 몇천 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에? 작은 일서부터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터미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백화점 물건을 할인 매장보다 더 싸게 통신 판매해 주겠다 이게요. 집에다 클릭,
클릭해서 받아 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반품해 주겠다 이게. 그런 매장을 소개하라 이게. 소개하면 광고비 아껴놨던 거 수당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풀겠다 이게. 왜? 아까 얘기했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익이 나면 주주한테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애터미 회장이 생각해 봤더니 주주를 만들 수 없어. 우리한테. 왜? 주주가 되려면 돈이 또 필요하잖아. 서민인데 삼성전자 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애터미는 돈이 없어서 회원은 될 수 있어. 근데 회원한테 정상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법에 매출의 35%를 돌려주게끔 하는 법이 있단 말이야. 정상적인 주주가 아닌데도 서민인데도 그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도입한 거예요. 그냥 일반 유통이에요. 이해됩니까 이제? 다른 데는 이익이 나면 마인이 가져가. 근데 마인이 알리바바 운영하면서 그거 하는 거 회원이 들어와서 쓰면 그걸 적립해서 이익을 35% 나눠주겠다라는 거야. 최종 정리하면. 알리바바를 어떻게? 들어가서 사면 그걸 알리바바 사이트를 소개하면 내가 소개받은 사람의 그 매출까지 인정해서 어떻게 해요? 내 매출로 인정해 주겠다. 이익. 새로운 유통 방식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거니까. 가성비 시대니까 더 잘 돼요. 이제 가격 같은 거 다 비교해 보시라는 거야. 제가 이거 공영방송이니까 막 못 얘기해요. 이런 표들이 있어. 이거 다 비교하시라고. 가격표 다 전 비교한 거예요. 경쟁력을 나한테 이론가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회사가 앞으로 성장하는 거 아닌가 지켜본 거예요. 2009년도에 200 얼마가 어떻게? 이제 8년 만에 1조 했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장난 아니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니까 못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 장립 제대로만 하게 되면 피해가 주는 게 아니고 이익을 주는 거라 해서 도움 릴레이를 하듯이 도움 릴레이 해보세요. 전 세계에 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다단계와 피라미드 이걸 구분하시라는 거야. 가입비가 왜 없는지, 왜 유지비가 애터미에서 없앴는지, 왜 추천인 제도가 없는지, 왜 일반 유통보다 싸게 하는지, 그리고 늦게 시작했지만 먼저 한 사람보다 빨리 갈 수밖에 노력에 따라서 노력 대비 갈 수 있게끔 해놨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 버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 설명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나중에. 아니 요거 정도 이해하고 나중에 슈퍼 가지 말고 애터미 마트로 바꿔서 쓰면 싸게 산다. 그리고 캐시백 된다. 환불해 준다. 요 정보를 누군가한테 알려준 그분을 우리는 스폰서라고 해. 나한테 알려준 분을 뭐라고요? 스폰서. 왜? 내가 이 애터미 사이트에 등록하려면 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매장을 낼 수는 없어요. 코드는 준다고요. 매장이 없다고요. 카카오뱅크도 매장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구자만 주는 거예요. 구자를 준 거예요. 이 구자를 내가 받아야 내가 소개할 때 그 사람들이 내 구자를 통해서 또 연결이 된다. 코드를 통해서. 그렇게 해놨다고. 요게 이제 다단계 방식이야. 그러면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쓰자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같이 쓰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 그거에 따라서 차등으로 매출을 나눠주겠다. 이런 수당 체계는 여러분들이 스폰서한테 특히 국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궁금하면 어떻게 캐시백 되는지 35%와 그걸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 뭐냐? 소비자로서 내가 이익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모셔온 분들이 나한테 좋은 일로 얘기하는 건가 나쁜 일. 이거부터 먼저 구분을 하시라고. 그리고 다음번에 또 와서 스폰서들한테 이런 자세한 것들은 디테일하게 들으셔. 어쨌든 1년이 지나면 대체로 한 매일매일 수당 한 6만 8천 원 정도에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벌게 되는 판매사가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어떻게? 13만 원씩 들어오는 팀장이 됩니다. 에? 그럼 3, 400 정도 벌게 되겠죠? 3년 정도 되면 어떻게? 한 26만 원씩 매일 나오는 어떤 800에서 한 1200배는 국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 4년 차 정도 되면 어떻게? 저처럼 240 맞는 매일매일 40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그래서 1600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땡겼어요. 예? 그건 각자의 노력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70만 원씩. 총장들.
단장들 어떻게 해요? 110만 원씩. 임페리얼들 상한가 어떻게 해요? 135만 원씩. 한 달에 어떻게 해요? 월세 소득이 건물에서 나온 것처럼 아까 4천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직급 보너스 한 8천에서 1억 정도. 도합 합쳐서 한 1억 8천에서 2억 정도 받으시는 몇 분이 계세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 하신 분들은 대체로 4천만 원씩 벌더라. 이게. 7년에서 8년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대체로 도찐개찐 뭐 똑똑한 안 똑똑한 거 없이 근데 중국이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들어가고 하면 이게 속도가 빨라지더라. 임페리얼 가는데 5년밖에 이제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5년 후에 여러분들이 월 1억씩 받는 이 정보를 오늘 받았다면 너나 해야 돼. 이거 밤새도록 이거 조사해야 돼. 에? 밤새도록 조사해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전세계 어떻게 깔리는지 이거 원서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가 GSGS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제조회사들을 좋은 물건 골라서 우리한테 유통시키는 이 GSGS 전략을 알아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애터미하고 손잡은 회사들은 아까 뉴스에 나왔듯이 콜마 B&H 같은 거는 470배 성장했습니다. 콜마 홀딩스는요 30배 성장했어요. 애터미하고 관계된 기업들은 다 3, 40배씩 막 성장을 해. 왜 그럴까? 애터미 뒤에 합리적인 소비자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애용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품목 몇 개를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슈퍼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300여 가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요? 수만 가지. 제가 이 구두 같은 경우도 원래 비싸서 못 신는 돈이에요. 저 가격 조사해봤어요. 38만 원이더라고. 근데 애터미 사면 어떻게? 14만 원. 왜 바보같이 백화점 가서 38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왜?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야. 300원짜리를 1,000원에 먹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야. 길들여져 있어. 그거 끊자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냐? 애터미가 제가 사업을 갖다 권하고 제 자식한테도 시키는 이유 이거예요. 이거. 애터미의 현재 과거가 아니에요. 애터미의 미래. 애터미 미래는 뭐냐? 지금 한국에서 시작했던 이 애터미 회사가 이제 글로벌로 나가면서 전 세계 갑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쭉쭉 뻗어나갈 거예요. 말레이시아 다. 전 세계에 나가게 되면 조만간 1, 2억이 돼요. 1, 2억이 되면 500만 명 정도의 이 바잉 파워 가지고 있는데도 수많은 기업들이 정신없이 납품을 하는데 만약에 중국 나가서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지느냐? 중국에 있는 100만 개 기업 제조회사 중에서 10,000개 정도를 우리 회장님은 골라서 런칭시키겠다 이게. 그러게 되면 우리는 백화점 가지 않고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먹거리, 걸칠거리, 입을거리, 모든 생필품, 가구, 전자제품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 소비자들이 쓰는 거야. 내가 유통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애터미가 유통의 허브가 되는데 내가 그 회원이 돼서 전 세계에 회원을 뿌리면 내가 곧 유통의 허브가 돼서 전 세계 디지털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런 백화점 주인이 되는 거야. 공짜로. 그러니까 수천억이 매출이 오르죠. 그러니까 수천억이 다 오를 것 같으니까 상한제로 딱 걸어서 어떻게? 5천만 원, 5천만 원 하루에 1억 5천 원, 1억 5천씩만 뜨면 더 이상 네 거 아니야 해서 스톱시켜버려.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제도를 알아보시라.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다단계와 매출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가 관리비는 얼마인지 이런 거 다, 신용도는 어떤지. 삼성전자가 2A예요. A2 플러스라고. 한우 먹을 때 1 플러스 먹는 게 나아요? 2불 먹는 게 나아요? 삼성전자가 2불인데 애터미 뭐라고요? 3A야. 3A 뭐냐? 무담보 대출. 담보 없이 대출 가능한 기업.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현명한 소비자 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 어떻게?
반드시 5번 이상 나오세요. 그러면 느껴져요. 침팬지가 아니면 다 느껴져. 제발 먼저 알리지 마세요. 알리는 것보다 먼저 와서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1950년도에 일본의 고지마에 원숭이 섬이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들은 몇 천 년 동안 그 자체적으로 고구마가 땅에 생산되니까 그걸 털어서 먹었어요. 뽑아서 어떻게? 털어서 먹었다고. 그 원숭이들은. 그런데 1950년도에 천재 원숭이가 한 마리 태어났어. 전 박힌 원숭이가 하나 태어났다고. 요놈이 특색이 있어가지고 왜 털어서 먹을까? 먼지 먹은 거를.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씻어서 씻어 먹는 원숭이가 되자고 결심했어. 그래서 씻어 먹기 시작했어. 근데 씻어 먹더니 그쪽에 엄마 원숭이가 불쌍한 거야. 다른 애들처럼 그냥 털어 먹어야 되는데 이상한 짓 하거든? 꼭 씻어 먹거든? 막 뭐라 했다고. 근데 자꾸 세월 가는데 얘가 때깔이 좋아져. 발육이 더 커. 애터미 건강모조 싶으니까 때깔도 좋아지고 화장품 바르니까 더 막 좋아져. 변 색깔도 막 너무 좋고 건강하고 신체 발육도 더 크고. 그러니까 친구 원숭이들이 야 신기하다. 어떻게 하면 비법이냐? 물었더니 털어먹지 말고 씻어 먹어. 그랬더니 몇 명의 친구 원숭이들이 씻어 먹기 시작했어. 같이 막 씻어 먹었더니 얘네들도 또 좋아지네. 그랬더니 삼촌 원숭이들도 따라와서 뭐 좋은 거 있냐? 씻어 먹으면 돼요. 그래서 같이 씻어 먹기 시작했어. 그래서 한 100마리 정도가 씻어 먹는 몇 개월이 세월이 흘렀어요. 그게 전파되는데 100마리 정도가 씻어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 섬 전체에 수천 마리가 동시에 씻어 먹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하나의 문화가 돼서. 애터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쓰기 싫어도 쓰게 된다는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3년 지나면 애터미 하기 싫어도 해요.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바보 되는 시대가 와요. 애터미 안 하면. 지금 알아보고 중국 들어가기 전에 심어놓으시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실수들을 해요. 다시 또 한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물학자가 가서 또 조사를 했어. 잘 씻거들 먹고 있나 봤더니 안 씻어 먹는 원숭이들이 발견된 거야. 그래서 그 잡았더니 열 몇 마리가 잡힌 거야. 그래서 이 열 몇 마리의 공통점을 분석했어요. 분석했더니 웃긴 결과가 나왔어. 얘네들은 안 씻어 먹어. 봤더니 늙은 원숭이들. 늙은 원숭이들은 안 바꿔시고 뭐라 해도 됐대. 그냥 니네가 씻어 먹든 말든 나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다 죽을래. 안 씻어 먹더라. 야. 그런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는 늙은 원숭이 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